안녕하세요. 디지털로 소통해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매년 1월에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1년에 2번, 1월하고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중에서도 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023년도 올해에는 원래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인데요. 명절이 중간에 끼어 있어 가지고 이틀 더 연장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홈택스라는 곳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걸 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스마트폰에서도 손택스라는 그 국세청 홈택스와 똑같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앱을 먼저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겠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택스라고 나오는데요. 터치해서 들어가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로그인을 시켜야 되니까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터치하고 들어가 주세요. 저는 지문을 인증을 해놨기 때문에 지문 인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문 인증하기 터치하고 아래쪽에 지문을 인증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지문 인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생년월일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넣어주면 됩니다. 확인 눌러서 들어갈게요. 지문 인증에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들어가시면은 개인용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사업장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3선이 있는데요. 3선을 누르고 사업장 선택이라고 보이시는데요. 이 부분을 눌러서 내 사업장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업장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가 임대로 해서 전환하기로 가겠습니다. 자주 찾는 메뉴에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메뉴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신고 납부 쪽으로 들어가시고요. 부가가치세가 보이십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신고를 할 텐데요. 만약에 실적이 없으시더라도 무실적 신고하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라고 해가지고 저희 두 번째 부가가치세 일반 신고로 터치를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새로 작성하기로 들어갈게요. 신고가 2022년 2분기 확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고 대상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사업장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오는데요. 확인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실게요. 자, 그러면은 사업자 세부 사항들이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없으시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호명, 성명, 주민번호, 사업장, 휴대번호, 이메일까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주소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업종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업종 코드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 점포, 건물 임대업으로 비주거용이다 그러면은 70120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확인 눌렀어요. 기본적으로 입력 서식 선택이라는 것들이 부동산에 맞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매출세액이 위쪽에 나와 있고요. 매입세액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제출 서류 부분 체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요.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 공제세액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가 직접 신고를 홈택스나 손택스로 하시게 되면은 10,000원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제세액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장 후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라고 나오는데 저는 기존에 입력했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뭐 소재지라든가 이런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주소 찾기 해서 상세 주소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임대사업 명세 보면은 기존에 제 임대사업자가 있거든요. 저는 변동이 없습니다. 혹시 변동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추가 입력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체크 선택해서, 그리고 임대 수입 합계, 자, 임대차 계약 내용 우리 보증금, 월 임대료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서 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임대 수익 금액에 6개월치,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받았던 임대 수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그 금액에서 월 임대료가 지금 월 임대료 곱하기 6개월 해서 월 임대료가 들어가 있고요. 보증금 이자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 대상 일수를 곱해서 이자율 1.2%를 가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365로 나눈 금액이 보증금 이자인데요. 이것은 여기서 계산을 해서 나오니까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세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세분이라고 나오는데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줬거든요. 네, 이 부분을 작성하기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터치하고 들어가셔서 뭐 신용카드를 하셨다 그러면 신용카드 발행 내역을 보시면 되시고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을 조회를 해 볼게요. 터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회 기간은 2022년도로 해서 조회를 할게요. 그래서 하반기 금액이 얼마가 나왔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X 표시하고 나가고요. 네, 여기에 과세 매출액 부분에서는 부가세까지 합치셔야 돼요. 총 금액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 매출분을 총 금액을 집어넣어 줬어요. 자,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조회를 하고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저장 후 다음. 그러면은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 이렇게 공급가액하고 세액으로 나누어져서 들어가 있고요. 네,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정규 영수증의 매출분 금액, 이 부분은 뭐냐면 조금 전에 저희가 보증금 이자 계산한 금액이 있었죠. 그 금액을 이쪽에 기타 금액으로 넣어 주셔야 되세요. 그 합계 금액이 얼마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금액을 이쪽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저장 후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신고 내용 앞쪽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자,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 여기 들어와 있고요. 또 기타 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이쪽 아래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과세 표준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터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업종 코드가 저는 70120하나로 돼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업종 코드에 맞는 코드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업종 코드 넣어 놨었죠. 금액에 지금까지 계산된 매출 금액의 합계 이 금액을 넣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대로 넣어줬죠. 다음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입세액에 대해서 집어넣는 건데요.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넣어주시는 건데 저는 없습니다. 매입세액이.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자신고세액공제라고 있는 부분에 저는 제가 직접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000원이라는 공제 금액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제되는 부분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제 건당 200원씩 되더라고요. 네, 이게 있을 때는 작성으로 가셔서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에 대한 부분도 네, 작성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제되는 금액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환급 받을 금액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환급을 안 하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넣어줄 게 없어요. 환급을 받으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매출분보다 매입 금액이 더 많을 때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출 금액보다 내가 쓴 금액, 매입한 금액이 부가세가 더 많다 그러면은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다 입력을 했기 때문에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눌러볼게요. 신고서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고 있고요. 네, 저장 확인. 저장이 완료되었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라고 나오고 있고요. 매출세액 합계 전체 금액 들어가 있는지 또 공제세액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납부할 금액이 얼마다 라는 네, 내용이 나왔어요. 다음에는 신고서 제출. 네, 접수증을 확인한 후에 신고 내역으로 이동을 하라고 네, 하고 안내를 보여주고 있고요. 확인. 이렇게 접수가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체크. 여기 저는 확인했고요. 신고 내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신고서 제출 목록이 나오고 있고요.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로 넘어갈게요. 자,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증 방법 선택, 금융인증서로 넘어갈게요. 인증서 유형은 저는 개인입니다. 개인으로 인증서 이름 넣어주고요. 전화번호 넣어주고요. 생년월일 넣었습니다. SMS 문자 받은 다음에 확인 코드를 넣으라고 돼 있는데요. 문자가 왔겠죠? 확인. 이렇게 총 납부할 금액이 얼마인지, 건수가 얼마인지 여기에서 바로 납부하기가 가능합니다. 납부하기. 네, 확인. 네, 다시 납부하기. 납부할 세액 확인했고요. 동의하고요. 납부하기 눌러주겠습니다. 네, 납부서 저장했습니다. 저장하고 이제 나중에 납부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납부서가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납부를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여러분과 같이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디지털로 소통해요. 시니어봄TV 장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유용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디지털로 소통해요. 시니어봄TV 장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